오늘 장을 돌아보고 내일 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우리 양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빨간불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늘은 조금 마음이 놓이셨을까요? 물론 업종별로도 대체로 고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급이나 이 투자자들의 향방, 조금 더 자세히 시장의 이면까지 분석해 봐야겠죠. 오늘 글로벌 증시 투나잇은 여러분과 투자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한 교수의 큐사인 이 시장의 이면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볼 텐데요.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반등이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추세 전환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 국내 증시 최근에 폭락 장세를 멈추고 연 이틀 동안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 기술적 분석상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일 평균선도 상향 돌파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추세적인 흐름은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역별 상태의 하락 기조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려면 좀 더 강력한 상승세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수는 연이틀 급반등에 일단 성공을 했고요. 지수가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고요. 바이오 제약주들과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 업종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고르게 전개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공포 분위기에서 조금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 반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이끌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선물과 현물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모두가 순매도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와줬지만 아직은 우리 시장의 회복력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의 이 분위기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증권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은요. 일단 특별하게 지수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호재들이 나와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한 1.3%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뉴욕 증시도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은 경기가 탄탄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지금 당장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하게 시장은 일시적이나마 추가적인 반등세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증권시장은 분명하게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일 만한 그런 호재는 많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현재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는 역시 일부 현금화 전략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일부 현금화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이미 그동안 올랐었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또 전력기기라든가 이미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과 내지는 지수가 충분하게 안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유망 종목이 나올 때를 대비한 그런 전략적인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또 일부 조선주라든가 또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증권시장에 주도주는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지수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추가 반등이 나올 때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교수의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투자 전략 점검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석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역시 소폭의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연 이틀 동안 반등에 나서면서 저점 대비 이 소폭의 반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이어집니다만 매도 강도가 약화됐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 크고요. 인공지능 시장이 과연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단기 차원의 접근 전략만 단행을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렸듯이 현 구간, 물론 SK 하이닉스의 실적과 성장성 대비 분명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장세가 불확실하고 또 엔비디아와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역시 한 번 정도 물량을 줄였다가 나중에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재매수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통신주 쪽의 경기 방어주로서 SK텔레콤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지수 폭락세가 나타났다가 같이 밀렸다가 오늘 무려 5.7% 급등이 나면서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주들은 경기 방어주 맥락의 종목이고요.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방 명직이 나오고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통신주들은 역시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제한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역시도 이 종목도 중장기로 보거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역시 한 번 정도로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충분히 안정됐을 때 좀 더 유망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SK텔레콤 둘 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가 열이틀 반등세를 보이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벌써부터 주도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주도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접근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태양금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금속은 일단 자동차 부품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탄탄하게 증가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도 좋고 이 종목도 실적이 최근 2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서 한동훈 테마주로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정치 테마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증시가 다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한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보통 정치 테마주들은 일단 이제 기존 정권이 그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다음 대선 선거까지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서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질 만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시장도 부진하기 때문에 그 틈새 종목으로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겠고요. 최근에 지수가 폭락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 태양금속의 주가는 거의 주가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2,800원, 2,900원 선에서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나서 최근 3일 동안 양봉이 연출될 정도로 주가가 미미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정치 테마주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또 소량 정도의 자금 투입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매수단가 오늘 종가 3,16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주가가 움직이면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4,000원 정도 좀 높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 실적과 정치 테마성이 엮여 있는 태양금속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